자, 지금 6시 59분이고요. 7시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두 분씩 들어오고 계시고, 오늘은 이메일로 저희가 노티를 드렸죠. 이메일로 말씀드린 대로 좀 SAT 얘기가 좀 많을 겁니다. 이제 여름방학을 앞두고 오늘 한국 시간으로는 4월 29일 6시 59분이거든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독보적으로 SAT 시간이죠. 저희가 1월, 2월, 뭐 3월, 뭐 조기 할인이나 뭐 여러 가지 또 프로모션도 많이 했고 또 열심히 준비한 SAT 프로그램 그때도 많이 물어보셨지만 지금부터는 되게 훨씬 더 진지해지시죠. 그리고 SAT는 이제 우리가 미국 대학을 위시로 하여 여러 이제 뭐 캐나다나 아니면 뭐 싱가포르, 홍콩, 뭐 일본, 또 한국국제학부, 또 영국도 SAT를 내면 받죠. 그래서 유학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고 뭐 미국 유학을 하고 있고 뭐 해외에서 또 주재원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사실 SAT는 한 번쯤은 꼭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시간들이 오는데 그게 오늘 한 1시간 정도 동안에 많은 도움이 됐었으면 해서 오늘 웨비나를 준비했고요.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뭐 핸드폰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시다시피 내용을 좀 병렬적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중간에 좀 놓치셔도 따라가실 수 있을 텐데 웬만하면 조금 뭐 노트북이나 패드나 이런 걸로 좀 시청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오늘은 약 1시간 정도 좀 짧게 진행이 될 겁니다. 아시다시피 보통 저희 웨비나 제가 웨비나는 많이 합니다. 이렇게 본원 웨비나도 하고 외부 웨비나 뭐 외부 세미나 뭐 설명회 뭐 초청 세미나도 많이 하고 하지만 사실 대학 얘기 그러니까 대학에 어떻게 하면 소위 더 잘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브랜딩이라든가 학생들의 액티비티라든가 어떻게 에세이를 썼고 어떤 식의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이 입시에 임했느냐 또 어떻게 성과가 나왔느냐 위주로 보통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SAT 집중 공략 시간을 한번 가지고자 해요. 잘 알고 있습니다. SAT만 중요한 거 아니죠. 저 맨날 하는 얘기예요. 오늘도 오전부터 상담도 많이 하고 하면서 근데 SAT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여기 제가 프린슨 리비 아시아 총괄 원장 제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 중에 제일 좀 그래도 좀 뭐 있어 보이는 타이틀이라 웨비나나 설명회 때 많이 쓰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강사 출신입니다. 전 그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냥 사업으로서 교육을 대하는 게 아니라 분필 쥐고 인강도 참 많이 했고 나름 한 10년 전 그 당시부터는 그래도 제일 잘 나가는 강사였지 않나? 중에 한 명이었지 않나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수업 들은 아이들 정말 많고요. SAT 수학, 리딩도 살짝 가르쳤었고 제가 안 가르친 건 SAT에서는 라이팅 쪽인데 그리고 제가 케미스트리, 뭐 칼큘러스 제가 개인적으로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이런 화학공학과 나왔거든요. 관련된 수업들 참 많이 했고 SAT는 진짜 몇 시간도 얘기할 수 있어요. 뭐 10시간도 얘기할 수 있고요. 4시간도 얘기할 수 있고 오늘은 최대한 1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머님들 지금 뭐 보시는 나라나 지역이나 다 다양하실 거고 가지고 계신 고민 다양하시겠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죠. 단기간 고득점. SAT는 사실 이것 빼곤 다 그냥 뭐 사실 약간의 헛소리예요. 그러니까 단기간 고득점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이 있는가. 저희 프린슨 리뷰로 오는 친구들은 왜 고득점을 항상 만들고 그리고 저희가 이거 사실 이메일을 쓸까다 안 썼는데 저희는 매번 어떤 분들이라도 저희를 홈페이지 내용이나 홍보 내용으로 신고를 하세요. 교육청에. 그럼 교육청에서 나옵니다. 현장 조사를 나와요. 그럼 저희는 항상 뭐 이렇게 저희가 눈에 띄나? 그래서 저희가 항상 소명하거든요. 저희가 내놓는 브로셔 자료나 홈페이지 자료들은 다 소명된 자료들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 않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바닥에서 그게 꽤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소명된 자료들,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6주 정도? 작년에 조금 다른 해보다 조금 덜 들었어요, 아이들이. 이것도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옛날에는 8주 듣고 뭐 10주까지 듣는 애들 좀 많았는데 작년에 6.3주로 들었고요. 제가 240점 조금 안 되게 높였습니다.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하드한 데이터예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와요. 많은 학생들이 오고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무리 많이 와도 저희는 한 반에 13명을 고정을 하는데 이게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오늘 뭐 리딩 문제 띄워놓고 어머님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러면 어머님 우와 하시겠죠. 얼마나 많은 소위 뭐 비법 이렇게 부르는 것도 많죠. 근데 중요한 건 어머님들을 직접 SAT 푸시는 게 아니잖아요. 혹은 아버님들이나 혹은 뭐 타학원 관계자 여러분들. 학생들이 사실 이런 웨비나를 잘 안 보니까. 그래서 어머님들, 아버님들 또 타학원 관계자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SAT 집중 공략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그래도 제 웨비나인데 미국 대학 트렌드가 아예 얘기 안 할 수는 없죠. 짧게 말씀드리고 칼리지 보드의 고민이 뭘까요? 사실 제가 이제 고객으로 모시는 분들, 어머님들, 아버님들, 또 학생분들. 그러니까 저희는 10대와 40, 50대 분들이 저희 고객입니다. 그만큼 제 인생이 힘들거든요. 근데 제 고객, 저는 이 대학들, 제가 대학들 진짜 많이 만나거든요. 대학들.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저희 하버드 캠프 하잖아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이랑도 미팅이 잡혀 있고, 그 이후에는 또 저번에 말씀 한번 드렸구나. 제가 칼텍이랑도 하버드와 이렇게 짝이 될 만한 캠프를 좀 구성하고 있어서 미팅도 해야 되고, 오늘은 또 오전에는 또 미국 프린스 리뷰랑도 오전에 아주 이른 시간에 미팅도 잠깐 하고 하면서 저는 칼리지 보드의 고민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들도 저의 고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또 SAT의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아시면 꽤 도움이 될 만한 이 구조와 공략 비법들, 그 다음에 사례 활용법은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드릴게요. 우선 미국 대학 트렌드는 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 없이 요새 미국 대학 논할 수 없죠. DEI in danger라고 써놨죠. 트럼프 이슈. 오늘 오전 8시에 미국 프린스 리뷰 본사랑 미팅을 가졌어요. 원래 한 두어 달에 한 번씩 갔는데 뭐 잘 지내네요. 그래서 트럼프 덕분에 잘 지낸다니까 막 웃으면서 자기네들도 좀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DEI라는 단어가요. Diversity, Equity, Inclusiveness. 포용성, 다양성 뭐 이런 건데 제가 미국을 이해하려면 이 세 가지 단어를 꼭 이해하라고 많이 얘기하고 다녀요. 엄청 많이 하고 다니는데 이게 좀 위기에 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DEI를 좀 싫어하시죠. 뭐 America First 하시면서 그렇죠. 근데 미국이 사실 이 DEI 위에 세워진 나라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물론 저도 이방인이지만 왜 그럴까 그죠? 그 다음에 essays are considered less. 이거 작년에 제가 낙학 전미 입학 사정관 협회 제가 항상 가는 그 컨퍼런스에서 시카고 대학의 에세이가 원서 에세이가 제일 어렵기로 유명하거든요. 걔들이 이제 AI를 이용해서 우리 에세이 이렇게 활용해서 잘 써보세요라고 시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에세이 프롬프트 던져놓고 이걸로 에세이 써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하지 말라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챗GPT, 뭐 제미나이, 뭐 퍼플렉시티, 클라우드, 뭐 요즘 딥시크까지 쓰지 마라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약간 애들이 뭐 그래도 쓴다 이걸 떠나서 되게 바보 같은 것 같아요. 요새는 이게 그러니까 옛날로 치자면은 그래머리라든가 이런 건데,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가 글쓰기라거나 공부할 때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는 툴들인데 그냥 무작정 멀리한다. 이거 되게 저는 이제는 좀 바보 같다 느끼거든요. 대학들 얘기도 들어보니까 좀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essays are considered less라는 건 AI를 얘기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거고, 그 다음에 SAT가 돌아왔다는 거 너무 큰 이슈입니다. 뭐 하나씩 조금 더 깊게 살펴보자면, 네, 하버드 대학이 2.2 billion인 grants가 freeze 됐죠. 2.2 빌리언, 그러니까 22억 달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그죠? 트럼프 대통령은 딜을 잘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하버드가 말을 안 들으면, 그러니까 니네들 자꾸 친팔레스타인, 엔타이세미티즘, 반 이스라엘을 엔타이세미티즘이라 하거든요. 그거 하는 거 나는 꼴보기 싫다. 니네 왜 그러냐? 그럼 나 니네 돈 안 줄 건데? 그러고 있고, 그다음 오른쪽에 트럼프 대통령 약간 옆모습 있는 신문 기사는 요 근래에 난 기사인데, 하버드에 그러시더니 이번엔 버클리 또 잡고 늘어졌어요. 그러니까 버클리에 중국 자본 들어간 거 내가 찾았다 이러면서 지금 조사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대학들이 지금 똘똘 뭉치고 있거든요. 저도 올해는 이제 오하이오라는 데서 이제 낙하 컨퍼런스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1대1로 대학들한테 물어보는 걸 떠나서 다 같이 모였을 때 의견이나 대응 방법이 저도 궁금합니다. 그게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 애를 대학 잘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또 어떻게 또 활용하면 되면 좋을지. 자, 트럼프 1기 때는 많이 활용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 대학은 요즘 DEI 요게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이 협박하고 있대. 요거 없이는 말 못하죠. 그다음 아까 뭐 거의 다 말씀드리긴 했지만 AI를 이제는 그러니까 불과 2년 전 컨퍼런스 때는 GPT 쓰지 마세요 막 했던 대학들이 이제는 잘 쓰자 가이드라인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좋아요라는 게 대학들마다 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들도 대학생들이 자꾸 챗 GPT나 이런 걸로 숙제하는 게 초반은 꼴보기 싫었는데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냥 좋은 어떤 과외 선생님처럼 쓸 수 있게 이게 좀 이것도 뭐 길게 얘기하자면 정말 한도 끝도 없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 원서 에세이 쪽에서의 그 크리에이티비티에 있어서 굉장히 좀 퀘스처너블한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불거이뤄졌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UNC 같은 경우가 아예 그러니까 학생들의 에세이를 그 입학사정관들, 어드미션 오피서들이 다 보는 게 아니라 챗 GPT를 이용한 이제 그 검수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좀 욕 좀 먹었는데 근데 또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에 쟤네가 제일 빨리 했네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대학마다 이거 조금씩 다릅니다. 듀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원서 에세이를 이제 그 평가 요소에서 빼겠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문체인 건지 학생들의 그 라이팅 스타일인 건지 아니면 or is it like AI produced? AI를 쓴 건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으니까. 왜냐면 디텍터도 웃기게 디텍터 아시죠? 그 AI 디텍터들. 뭐 구글에 디텍터 쳐보세요. 한 100개 뜰 거면 100개 뭐예요? 뭐 몇백 개 뜰 거예요. 근데 디텍터조차도 AI로 만들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휴머나이저로 해가지고 디텍터 안 걸리게 글을 써주는 앱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이 도둑을 잡는데 그 도둑을 피하기 위해서 또 도둑이 있는 약간 이런 형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무작정 막 막기만 하면은 되는 게 아니라고 대학들은 판단했고 어쨌든 대학들만 좀 다르니까 이거는 이제 목표하는 대학에서 GPT라든가 이런 AI 툴을 어떻게 보는지를 좀 일일이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도 그거 항상 정리하고 있거든요. 이게 또 대표적인 트렌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많이 말씀드린 SAT가 지금 평가 요소 제가 이거 항상 보여드리는 거죠. 설명회 때 학생들 어떻게 평가하는지 항상 맨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는 굉장히 다운됐었죠. 옵셔널로 많이 바꿨었으니까. 근데 SAT는 그냥 돌아왔다고 보시는 게 괜찮을 거예요. SNS 상에서 좀 많이 막 화나는 글 많이 올리시는 어떤 유학원 원장님들 계세요. 가끔. 근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특히나 SAT를 절대 보지 마라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글쎄요. 그분은 아무래도 유학원이다 보니까 좀 밑에 대학들 위주로 하시나 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노리는 최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는 SAT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데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들 하는 얘기 좀 들어보면 우선 요게 대표적으로 좀 아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요. 하버드에 있는 MA5라는 수업이에요. 이게 만들어진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이게 뭐냐면 MA5, 주 5일 동안 수학을 수업합니다. 이게 왜냐면 하버드가 한 3년 동안 SAT 옵셔널이었거든요. 그 옵셔널에서 뽑아놨더니 아이들의 기초 수학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학교 수업을 못 따라가는 겁니다. 하버드도 우리는 문과 대학으로 알고 있지만 이쪽도 공대라든가 특히 수학이나 물리 이쪽은 굉장히 강하잖아요. 컴사도 그렇고. 근데 아이들의 기초적인 수학 능력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알제브라라든가 기초 칼큘러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미적분이라 할 수 있는 이게 공대 수학엔 꽂히거든요. 요거를 주 5일 동안 수업하는 수업을 만들었어요. 이게 특정 수학 능력 어떤 레벨이 되지 않나 이거를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하버드에 들어가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초 수학 능력이나 기초 problem solving ability에 대해서 SAT 없이 한번 해봤더니 그러니까 좋은 경험이었겠죠. SAT 없이 하니까 제가 대화 나눈 한 대학은 너무 좋대요. 왜 좋니 하니까 어드미션 오피서예요. 이분은 그 입학사정과 현역에서 애들 에세이 읽고 그냥 자기가 이제 한 번도 보지 못한 애들이 원서를 낸대요. 저기 뭐 아프리카 어디 뭐 부족의 추장 아들이 원서를 내서 너무 재밌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되게 아름다운 거고 좋은 거긴 한데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공대를 나왔지만 참 숙제도 많고요. 빨리빨리 이렇게 problem solving ability가 필요한 부분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이 수학 수업을 대학 가서 듣긴 들어요. 이렇게 5일 동안 뭐 이런 수업이야 요새 나온 수업이지만 저만 20년 전에 대학 다닐 때 그때 들었던 수학 수업 같은 경우도 어려운 걸 가르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식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니네가 그냥 풀어 이러고 넘어가 버립니다. 식까지만 만들고요. 그 문제에서. 그리고 그 다음 니네들 다 알지 이러고 넘어가요. 근데
저희 때야, 저희는 뭐 올드 스쿨이죠. 저희 때야 뭐 열심히 막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풀던 시절이니까.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꽤 많다고 하버드를 위시로 하여 최상위권 대학들은 판단하고 있고, 이게 대표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 MA5 수업 듣고 참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전 세계 제일 좋은 대학에 적어도 어떤 스케일을 들이대도 5등 안에 드는 하버드 대학에서 아이들 기초 수학 능력이 부족하다? 참 이게 재밌죠. 그렇죠? 근데 미국 대학은 요 SAT 없이 이 코로나 때문에 이 SAT 없이 어드미션 해본 걸로 많은 데이터를 충분히 얻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현재 그래서 대학들 뭐 하버드나 뭐 코넬, 스탠포드, MIT가 처음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최상위권 대학 중에 SAT를 다시 리퀘어먼트로 돌린 그러니까 이런 대학들을 위시로 하여 리퀘어드를 돌리고 있고 그다음에 뭐 아직 뭐 NYU나 뭐 에몰이나 옵셔널로 둔 대학도 있고 플렉시블이라는 애매한 단어 이거는 리버럴 아츠에서 좀 많이 쓰는 단어인데 대학들도 있고 또 아예 그냥 SAT 내도 안 보겠다. 웬만하면 내지 마라. 니네 그거 내는 거 괜히 괜히 헷갈린다. 이런 대학도 있죠. 뭐 UC라든가 University of Washington, UW라든가 이런 대학들. 그러니까 대학들마다 좀 많이 다른데 특정 대학이 SAT를 볼지 안 볼지에 대한 어떤 결정은요. 교수님들이 영향을 많이 주세요. 왜냐하면 사실 학생이 대학 들어가면 입학처 뭐 갑니까? 저도 이쪽이라 할 줄 알았으면 대학도 좀 다닐 거 그랬어요. 근데 안 가잖아요. 교수님들이랑 또 뭐 조교들 이들이랑 우리가 공부하고 수업하고 프로젝트 하지, 그죠? 그래 교수님들이 우린 봐야겠는데 뭐 아까 대표적인 하버드 케이스처럼 이거 없이 하니까 아이들 기초 수학 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뽑아버리니까 미치겠네. 뭐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그다음 뭐 아닌 케이스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 대학들은 그러니까 이 교수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데, 특히 공대 쪽,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MIT라든가 칼텍, 캘리포니아에 있는데도 SAT 살렸죠. 그다음 뭐 UT 어스틴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대학들은 SAT를 봐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대놓고 이렇게 옵셔널에서 리퀘어드로 못 바꾼 학교들이 있어요. 라이스라든가 카네기 멜론이라든가 이런 학교들도 굉장히 공대스러운 학교들이잖아요, 그죠? 공대만 좋은 건 아니지만 이들이 왜 못 바꿨냐를 또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건 설명 때 사실 많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대학들이 아까 SAT를 볼지 안 볼지에 대한 결정을 교수님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는다 말씀드렸죠. 근데 교수님들만 이거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입학처에서 어떤 특정한 결정을 내릴 때는 이 윗단, 프로보스트라든가 그러니까 학장, 총장 이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또. 근데 이런 분들은 총장님, 학장님 이런 분들은 실무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어떤 사회라든가 이 대학이 이 소사이어티에 이 사회에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해서 또 어떤 이미지 메이킹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죠. 그러니까 에모리 대학을 예로 들어야 되는데 에모리 대학이 사실 랭킹적으로도 그렇고 SAT를 옵셔널로 잡을 때는 안 놔둘 것 같았어요. 조지아주라는 굉장히 보수적인 주에 있고 조지아주에 있는 조지아텍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 광풍 속에서도 SAT를 끝까지 지켰다. 어떻게 보면 칼리지보드 측에서 보자면 되게 의리 있는 학교였는데 근데 에모리도 거기인데 왜 안 하지? 그래 물어보니까 네가 에모리가 어딘지 아니? 그래서 애틀란타에 있다. 대답하니까 애틀란타가 어떤 곳인지 잘 아냐? 하니까 뭐 좀 알긴 알지만 뭐 무슨 얘기 하는 것 같아 들어보니까 애틀란타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되게 멋있었어요. 흑인 인권운동의 성지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 킹이 태어난 곳이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에모레스 특히 애틀란타에 있는 지역은 흑인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지역에 우리가 있는데 그분들은 너 같은 거기서 너는 너희나 이런 백인들에 비해서 SAT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 흑인들 분들을 커뮤니티를 서빙해야 되는 미션이 있는 우리 University of Emory University가 SAT 리퀘어먼트로 바로 바꾼다. 이건 좀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쉬운 결정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뭐 멋있는 표현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또 이런 지역적인 이유 또 demographical 그러니까 어떤 뭐 인구 구조 이런 것들도 SAT를 다시 리퀘어드로 돌리니 안 돌리니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스 같은 경우도 휴스턴에 있어요. 가봤습니다. 거기 되게 다운타운 근처예요. 그러니까 좀 유색 인종의 비중이 높아요. 휴스턴은 또 조금만 가면 멕시코다 보니까 또 스페니시 분들 많이 계시고 카네기 멜론 피츠버그에 있죠. NYU라든가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NYC 우리가 보통 The City라고 부르는 맨하탄에 있죠. 그러니까 requirement로 당장 이렇게 확 바꾸기에는 사실 주위에 좀 눈치 볼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상위권 대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탑 20 정도 학교, 탑 30 학교 이런 학교를 봤을 때
SAT는 대부분 다시 돌아왔고요. 그리고 저도 항상 대학들을 만나고 얘기하지만 SAT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이 사실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1950년대부터 이게 쭉 있었던 시험이고 하다 보니까 이 시험이 뭐 좋니 안 좋니에 대해 디베이트는 항상 오픈되어 있지만 그래도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내면 우리가 어떤 기회를 좀 잃는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인들, 제가 뭐 사실 뭐 흑인분들, 뭐 스페니쉬 분들 컨설팅 할 일은 뭐 아마 없을 거예요. 중국 분들은 가끔 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테스트 테이킹에 좀 장점이 있는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이 SAT를 없이 입시를 준비하는 거 되게 공허한 어떤 유학원들 원장님들 외침 제가 이해는 합니다. 뭐 사업적으로 뭐 근데 글쎄요 좀 뭔가 좀 이게 대학들 좀 만나보시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SAT를 공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큰 화두죠. 근데 여기서 계속 인지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SAT는 시험이에요. 우리가 제가 이제 이 유학업계 SAT 학원 아니면 대학 미국 대학 입시 기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저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펜싱 협회 부회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거 왜 하냐? 펜싱 옛날에 했냐? 저 펜싱 몰라요. 그냥 우리 애들 NCAA 쪽으로 대학 보내다가 이어져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보내는 거, 그 최상위권 대학을 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사람인데 이 SAT에 대해서는 저는 딱 하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단기간 고득점 period 이것 빼고는 다 그냥 공연불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요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하셔야 돼요. 제가 이 유학업계에 있다 보면 저기 대치동 쪽 혹은 저기 노량진 쪽 대치동이라 하면 이제 한국대학 입시 쪽 노량진이라 하면 그 공무원 쪽 그러니까 저쪽은 시대인재 메가스터디 이쪽은 뭐 공단기 이쪽의 대표님들을 제가 만나요. 진짜 다 연락을 하는데 그분들 만나게 되면은 이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저는. 우리가, 그러니까 저희도 객단가가 높잖아요, 그죠? 뭐 요즘 대치동도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높은데,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이 받아가시는 게 더 받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소위 반성까지는 아닌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 공감이 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공략법은 SAT 구조에 대해서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건 지식형 시험이 아니라는 거, 훈련형 시험이라는 거, 도대체 차이가 뭘까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지속적인 피드백과 맞춤 동기부여가 필요하고요. 우리는 SAT 전문가를 만들면 안 됩니다. 단기간 고득점 SAT 전문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씩 좀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SAT 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커먼 코어라고 하는 미국 교육 시스템에서 좀 이해력이 필요하신데 이게 되게 깊어요, 내용이. 그리고 커먼 코어라는 말만 들어도 치를 떠는 이제 특히 이제 미국 교포분들 많으세요. 제가 얘기하다 너무 싫어 막 이런 식으로. 이 커먼 코어가 우리가 SAT만을 위한 내용은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커먼 코어가 결국 우리나라 뭐 7차 교육과정 이런 것처럼 어떤 특정 교육과정이에요. 이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업적 중에 하나인데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 교육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진짜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한국 교육을 미국에 좀 입히고 싶으셨겠지만 그랬다간 총 맞았겠죠. 한국 교육은 막 밤 10시에 애들 집에 가고 와야 되는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좀 유사하면서도 좀 아이들을 공부 제대로 시킬 수 있는 핀란드 교육 시스템을 좀 접목시키셨어요. 그래서 나온 게 커먼 코어인데 이거 참여한 사람이 누구냐? 데이빗 콜먼입니다. 데이빗 콜먼이라는 사람이 이분이 그 아키텍트 오브 커먼 코어, 아키텍트의 설계자다. 이런 닉네임인데 이 사람이 현재 누구냐? 칼리지 보드의 CEO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칼리지 보드는 커먼 코어에 잘 맞아 들어가요. 그 커먼 코어에서 말하고 있는 중학생들이 갖춰야 되는 어떤 공부 능력은 뭐냐? 제가 맨 왼쪽에 미들 스쿨 써 있고 뉴스페이퍼 아티클 써놨죠. 그러니까 중학생은요 뉴스페이퍼 아티클을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으면 돼요. 뉴스페이퍼가 뭐냐? 어떤 특정 뭔가를 보고 혹은 읽고 내 눈에 넣고 혹은 내 귀에 넣고 그걸 사실 그대로 쓰는 거죠. 그렇죠? 딱 맞춰서 논리적으로 맞춰서 좋은 거죠. 하이스쿨은 이보다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설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제가 써놨지만 매거진 아티클들을 읽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매거진 아티클은 뉴스페이퍼랑 다릅니다. 사설은 그러니까 뭔가 읽든 듣든 뭐 하든 머릿속에서 내 의견을 한번 넣어서 써야 돼요. 그렇죠? 자, higher education이라고 이제 왼쪽에서 세 번째 말풍선에 higher education이 대학이에요. 미국은 대학을 higher education이라 합니다. 하이스쿨이 고등학교니까 higher.
대학이나 이런 전문대 이런 과정을 higher education이라 하는데 이들에게 요구되는 거는 research paper예요. 그러니까 좀 더 깊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하이스쿨이 여기 있고 higher education 여기 있고 SAT는 그 중간에 있죠. 그러니까 보통 나오는 글들이요. 리서치 페이퍼를 보고 쓴 잡지 글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또 이게 카피라이트이 소멸된 글들을 갖고 와가지고 옛날에 SAT 왜 지문 되게 길었을 시절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뭐 타임 매거진이라든가 이코노미스트나 이콜로지스트 이런 거 많이 읽혔어요. 진짜로. 그게 이제 보통 어머님들 말씀하신 SAT 파운데이션 클래스에서 많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애들은 되게 지겨웠겠지만 진짜 그때 진지하게 한 애들은 나중에 좀 쉽게 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SAT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의견을 좀 담아야 되긴 되는데 깊게 사고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을 많이 읽은 애들이 유리하겠지만 그냥 무작정 글을 많이 읽은 건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물론 지금 보통 들으시는 어머님들이 하이스쿨 그 고등학생 자녀들이니까 이건 뭐 해당 안 되시겠지만 내가 진짜 관심 있는 분야의 글을 읽는 거는 SAT에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아이들 뭐 K-팝 뭐 BTS에 관련된 K-팝이 얼마나 부흥하고 뭐 다시 살아났고 막 이런 글을 읽는다고 칠게요. 그럼 관심이 많으니까 영어 좀 못해도 그거 다 읽어냅니다. 근데 공부라는 건요. 내가 관심 없는 거를 읽고 넣고 의견 넣고 뱉어내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보통 공부하는 뭐 케미스트리, 바이올로지, US 히스토리 뭐 하다 보니까 재밌다지 사실 그거를 미친 듯이 재밌어 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리서치 페이퍼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사고로 쓴 글을 읽고 좀 자기 의견을 넣어서 풀어낸 글들 요거에 좀 접근성이 있는 아이들이 SAT는 강할 수밖에 없겠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근데 자, 이 SAT 시험은 동시에 훈련형 시험이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어머님들. 지식형 수업. 제가 예전에 AP 칼큘러스랑 AP 케미스트리는 진짜 제가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가르친다 시절이 있었어요. 저 아직도 AP 칼큘러스 그 멀티플 초이스 말고 프리 리스폰스 있죠. FRQ라 불리는 6개 문제 나오거든요. 그 중에 4문제는 그러니까 1번이랑 3번, 5번, 6번은 뭐 나올지 아직도 외우고 있어요. 1번은 무조건 그 differential equation 나오고요. 3번은 무조건 볼륨 문제 나오고요. 5번은 뉴턴스 메소드 나오고 6번은 시리즈 문제 나옵니다. 이거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식형은 사실 6문제 중에 이 4개만 하고 그다음 2번 문제랑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몇 개에서 돌려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학원이 잘 가르치는 게 사실 이런 거죠. 그런 거만 제대로 풀어도 뭐 5점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AP 수업이 대학 수업이죠. 우리가 지식형 수업에 그래도 고등학교 때 들을 수 있는 끝판왕 중에 하나가 AP니까 AP만 예로 들자면 AP 수업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세요. AP 수업은 지식형 수업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5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점수가 100점 만점에서 한 65점에서 70점 사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특히 AP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가 한 60, 한 4점 정도만 봐도 5점이 나오니까 예전에 제가 솔직히 수업할 때 막판 가면요. 애들이 정 이해 못하는 분야 있으면 하지 말라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대학 수업은 사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 SAT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SAT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지식형 수업, 무슨 AP 칼큘러스나 AP 케미스트리, 뭐 IB 매스 이런 거는 아이들이 와요. 이렇게 펜을 들고 뭐 노트, 공책을 들고 와요. 그럼 수업을 들으면 이렇게 쌓여요. 지식은 쌓이잖아요. 그죠? 훈련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SAT는 어떤 거냐면요. 자기만의 영어 봉지와 수학 봉지를 학원에 들고 오고요. 저희가 거기에 물을 부어요. 그럼 어디라도 구멍이 나 있어. 그 구멍을 메꾸는 과정이에요. 완전히 다른 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훈련형 시험 좀 더 이해를 도와드릴까요? 어머니들 골프 좋아하시죠? 아버님들 골프라든가 아니면 저깅, 러닝하는 거 이건가 비슷해요. 오늘 러닝 좀 잘 됐다고 내일 잘 되는 보장도 없고 오늘 연습장 가서 잘 맞네 내일 필드 나가면 장난 아니겠는데 예, 첫 반부터 뭐 오비 나고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발자국 앞에서 전문가가 이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왜냐하면 또 측정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 저깅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처음 여기 혹시 러닝 하시던 분이 계세요? 러닝이 혹시 취미인 분 계십니까? 저도 좀 몸이 좀 큰 편이고 하니까 러닝이 좀 약하거든요. 근데 SAT 러닝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 처음 러닝을 할 때 처음부터 한강에서 뛰면요. 한강 막 시원하고 예뻐서 그렇지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사실은 이 필드 트랙에서 뛰어야 돼요. 그래야지 100m, 200m, 300m. 왜냐하면 처음 러닝하면 1km 뛰는 것도 힘들어요. 마치 우리 학생들 SAT 공부 처음 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풀어내는 게 힘든 거나 비슷해요. 그때는 잘라 가야 됩니다. 100m 자르고 200m 자르고 300m 자르고 오케이. 그럼 아이들이 뛰면서 이정표를 100m, 200m, 300m 보니까 신나요. 뭔가 앞으로 가는 짝짝 보이잖아요. 근데 이정표를 1km씩 잡아버리면요. 이거는 못 뛰어요. 너무 힘들어요. 1km까지 어떻게 뛴다 쳐도 2km, 3km 이거 못 뜁니다. 그럼 이렇게 100m, 200m 전문가가 반발자국 앞에서 러닝메이트를 해주면서 이렇게 떴을 때 아이들이 이정표를 보면서 신나죠. 그 다음에 이제 400m 이정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빙글빙글 도는 이제 운동장 가야죠. 한 바퀴 돌면은 400m니까. 오케이, 400m, 800m, 오케이, 1.2km, 1.6km. 이렇게 뛰었을 때 아이들이 좀 신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강 가서 뛰면 1km, 2km, 뭐 5km, 10km 뛰면은 이제 반발자국 앞에 전문가가 조금씩 더 측정해 가면서 오늘의 1km 기록은, 그 다음 2km까지의 기록은.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재밌어서 합니다. 즐거워서 합니다. 이게 훈련형입니다. 그렇죠? 이게 쌓이는 느낌은 아니에요. 쌓인다기보다는 뭔가 적응이 되는 느낌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SAT 수학은 아이들이 자기만의 봉지를 갖고 저희가 물을 붓는다 표현 드렸잖아요. 구멍이 나 있는 게 아이들이 좀 쪽팔려요. 왜 어떻게 이걸 틀리지? 쌤 이거 그냥 실수예요.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실수 맞아. 근데 SAT는 실수를 잡아내는 시험인데 실수라고 해서 치부해버리고 계속 안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건 AP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점 맞으면 70만 맞으면 되지만 SAT에서는 다 맞아야 되잖아요. 구멍이 아예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제한된 시간에 또 한두 문제 또 불쑥불쑥 어려운 문제도 막 튀어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훈련형 시험은 지식형 시험이랑 다르게 접근해야 돼요. 자, 근데 아까 제 러닝을 예로 들었을 때, 자, 이제 한강에서 뛰어요. 1km, 2km 이정표 있는 데서. 그러다가 한강에 뭔가 뭐 공사하고 있어가지고 다시 이제 그 100m씩 있는 트랙으로 와서 뛰면요. 좀 귀찮아져요. 나는 내 몸은 1km 그냥 확 뛰어버리는 몸이 자꾸 100m, 200m 이정표 있고 자꾸 옆에서 전문가가 아닌 진짜 그냥 일반인이 자꾸 100m, 200m 이러면 귀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야 이런 식으로 늘려가지만 나중에 되게 잘하는 애들. 그러니까 저희가 1500 애들을 1600 만드는 거는 1200 아이들을 1400 만드는 거랑 완전 다른 게임이잖아요. 그죠? 그런 아이들은 또 너무 뭐 잦은 이정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통하지 않겠죠. 그래서 훈련형 시험인과 동시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속적인 피드백과 이 맞춤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약간 학원 홍보적인 요소 좀 있지만 자, 우리 아이들 저도 유학생 출신이지만 제가 처음 유학 갔을 때 되게 좋았던 게 전 90년대 유학 갔거든요. 토요일날 학교를 안 와도 된대요. 와, 대박. 어떻게 토요일날 쉴 수가 있지? 저 아직도 기억납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에 오후 한 3시 되니까 집에 가래요. 한국에서는 그때 저 중학교 다니다 갔다 보니까 저희 때는 야자 이런 거 무조건 있었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물론 요즘 아이들은 한국에 있어도 뭐 이렇게 학교 빨리 끝나고 물론 학원은 가겠지만, 근데 유학 간 아이들, 또 국제학교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맨 왼쪽 위에 적어놓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6시가 꽤 힘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왜 이렇게 하냐? 아이들을 정말 홀딱 벗기기 위함이에요. 이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만의 봉지를 갖고 오는데 구멍이 있는 거에 대해서 쪽팔려 해요. 좀 숨을라 그래요. 쌤, 그거 제가 그냥 하면 돼요. 야, 학원을 자랑하려고 하냐? 이 일주에 이 100만 원 넘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너 자랑 들어주려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줄 아냐고.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정말 이 하나하나 정말 조그마한 구멍이나 균열까지도 저희가 잡아내야 되고 또 아이들이 자, 여기서 선출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선수 출신. 주위에 지인분들 중에 선수 출신 계시죠? 그런 분들은 어떤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옛날에 선출 지금 막 살찌고 막 그래도 되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 아이들을 그 기간 동안 그 선출이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강하게 굴리고 싶어요. 제가 대치동이나 노량진 쪽 뭐 공무원 시장이나 수능 시장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이 기간을 한번 견뎌낸 아이들과 그냥 제 페이스대로 그냥 할래요 이런 아이들은 차이가 확실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사실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저희가 내건 또 맞으신 학원이 있다면 그쪽에서 저는 9 to 6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길 바래요. 그냥 월 수급하고 저희가 강사 수급에 문제가 있는 학원도 아니고 저는 이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 보고 동시에 매일 100개 단어 100개 단어 한다고 100개 다 외우지 않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100개씩 하고 월 금요일까지 하면 500개잖아요. 이랬을 때 이거라면 견뎌낸 아이들과 안 견뎌내는 차이가 큽니다. 저는 옛날 고등학교 럭비를 했었어요. 그때 훈련 중에 하나가
6바퀴를 뛰는 거예요, 운동장. 6바퀴 뛰면 진짜 장난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5바퀴 뛰고 멈춰도, 나 보면 코치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바퀴만 뛰고 멈춰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실제 시합 나가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야. 아, 내가 그때 6바퀴 안 뛰고 5바퀴 떠서 내가 이렇게 지금 나만 힘들어 하나? 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뭔가 slacking off를 했을 때, 뭔가 그냥 편한 길 찾아갔을 때. SAT는 저는 저희가 단기간 고득점은 당연한 얘기고, 이 이상으로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 정말 어떤 특정, 진짜 어떤 티핑 포인트가 진짜 뭔가 변화되는 동기부여의 그 순간이 이루어졌을 때 그 눈빛이 제가 가끔 보일 때 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기뻐요. 저도 아무리 사교육이지만 그래도 그 사명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미션 드리븐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견뎌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맞춤 동기부여가 진짜 중요합니다. 저희가 반에 13명, 14명 정도를 두고 매주 반이 바뀌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0에서 1600을 만드는 강사와 1100점 이런 애들 1300으로 금방 올리는 강사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강사 수급에 문제가 전혀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유일한 학원에 이게 저희가 가능한 건데 강사도 바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맞춤 동기부여가 왜 중요하냐면 저희 같은 교육 시장을요, 밖에서는 비욕망 시장이라 부르더라고요. 저 재밌었어요. 비욕망? 무슨 말인지 들어보니까 욕망 시장이 뭐냐면 넷플릭스 같은 거예요. 배달의 민족 같은 거.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도 이 끝나고 뭐 시켜 먹어야지 이러고 아니면 이 끝나고 뭐 보지 이런 거 검색해 보시고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가만 놔둬도 해요. 가만 놔둬도 넷플릭스 보고요. 가만 놔둬도 뭐 용돈 안 떨어졌으면 배달의 민족 뭐 시켜서 먹잖아요. 근데 가만 놔둔다고 하는 게 SAT가 아닙니다. SAT를 가만 놔두는데 너무 즐거워서 진짜 퓨어한 조이로 하는 애들은 제가 볼 때는 뭔가 뭐 세뇌가 됐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재미없어요. 근데 비욕망 시장은 특징이 뭐냐면 대표적 교육이랑 그 건강 쪽인데 뭔가 열심히 하고 제대로 했을 때 나중에 오는 결과치가 완전 달콤하죠. 아이들도 다 알아요. 하지만 그 한 번 엉덩이 떼기가, 그 한 번 손 한 번 움직이기가, 그 한 번 책 한 번 피기가 힘듭니다. 우리 인정합시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어머님들이 하루 종일 하실 게 아니라면은 맞춤 동기부여, 그러니까 아이들을 동기부여하는 법에 있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 가지 다 해봤어요. 어르고 달래보고 뭐 혼도 내보고 다 해봤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확실히 진짜 좋은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가 이걸 했을 때 바뀐다는 강한 신념이 한번 들어온 애들은 눈빛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한번 해봤을 때, 근데 강하게 하긴 하는데 지금 내 앞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거 학원을 전체 운영하는 원장이, 혹은 이게 전체적으로 브랜딩 해주는 대표가 저놈들 저거 뭐 하는지 모르겠고 이러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강한 신념이 들어갔을 때 아이들은 바뀌어요. 진짜 바뀌어요. 점수가 당장 안 오를 수는 있습니다. 해가 가장 뜨거울 땐 12시죠. 직곽으로 때려버리니까. 근데 가장 지구가 더울 때는 2시 아닙니까?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만은 그 순간이 옵니다. 근데 내가 이 학원이, 이 선생님이, 이 시스템이 날 진정으로 1대1로 케어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껴야 돼요. 그래서 맞춤 동기부여가 가능해야 되고 그 맞춤 동기부여가 됐을 때 저희가 봉쇄 써놨는데 락다운 스터디라는 게 있습니다. 저녁에 8시 반까지 그냥 정말 문 잠궈버리고 남깁니다. 그때 애들이 조용한, 그러니까 수업 들을 때 늦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맨날 얘기해요. 수업 듣는 거 수업 듣는 거고 그걸 가지고 네 혼자 조용하게 소화시킬 때 와 18번 이렇게 푸는 거였구나. 와 대박. 와 이거 있어요. 애들 막 진짜 욕 나와요. 막 이렇게 기쁨에 욕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애들 늡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지속적인 피드백, 저희가 데일리 리포트 계속 보내드리고, 위클 리포트 보내드리고, 아이들 계속 반 바꾸고, 아이들 계속 상담해주고 하는 게 애들 귀찮아서가 아니고요. 아이들 계속 지속적 동기부여하고, 이게 얼마나 너에게 나중에 다가올 게 얼마나 달콤한지에 대해서 확실한 비전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애들이 열심히 날 도와주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게 비욕망 시장이 살아남는 법이고요. 비욕망 시장, 이 교육 시장에서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단기간 고득점을 만드는 법입니다. 근데 이 단기간 고득점 외에 SAT 전문가를 만드시려고 하는 죄송해요. 타 학원들이나 강사들 아니면 어머님도 아버님들 계세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SAT는 1600점이 만점이거든요. 영어가 800이고 수학이 800이고. 근데 1580 이상을 꽤나 단기간 내에 만드는 애들을 좀 제가 이렇게 대화도 좀 해보고 나름 인터뷰도 해보면요. 의외로 재밌는 점이 발견돼요. 뭐냐면 12번 문제의 답이 C라고 칠게요. 답이 C예요.
근데 SAT 전문가는 사실 강사나 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럼 저희는 C가 답인 것도 완벽하게 뭐 설명할 줄 알아야 되지만 A랑 D는 헛소리고 B가 왜 함정인지 어떤 포인트에서 네가 B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제대로 설명해야지 이게 S급 강사입니다. 근데 1600 혹은 1580 이상 단기간에 만든 애들 가만 살펴보면요. 이렇지 않아요. 그냥 12번의 답이 C예요. 그러니까 왜 C야 물어보면 그냥 너무 C예요. 물론 저희가 수만 가지 비법들에 대한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서 C로 바로 갔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라 보시면 돼요. 요거랑, 자, 요 펜, 요 하얀 부분만. 어느 게 어머님 노란색이에요 했을 때 이게 노란색이죠. 근데 어머님한테, 어머님 왜 이게 노란색이에요? 왜 이건 빨강이 아니냐고요? 이런 분들 어머님 입장에서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냥 너무 노란색인데? 아니, 홍시 맛이 나서 홍시가 들어있다 했는데 홍시가 왜 들어있는지 묻냐고 뭐 그거 아니에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고득점을 만드는 전문가가 되는 과정은 SAT 전문가는 다른데 제가 강사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강사들이 가끔 오버하거든요. 저도 강사실에 있기 때문에 뭔가 오버해요. 뭔가 여기 철학을 자꾸 담고 싶어요. 제가 오케이 뭐 너만의 스타일일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강사가 어느 정도 자유로워야 되겠지만 우리가 단기간 고득점이라 이 두 단어를 뛰어넘는 쓸데없는 철학이라든가 아니면 뭐 SAT 전문가를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지양하자. 우리가 원하는 건 또 어머님들이 우리한테 원하는 거는 한 6주나 7주 정도 듣고 그냥 다 내년에 또 안 오는 거. 그러니까 8월 시험 또 올해는 9월 시험 신설됐어요. 9월 시험, 10월 시험, 11월 시험, 12월 시험. 노노노. 그런 애들 죽어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어머니들 아버님들 한 4, 50대 정도 되셨죠. 저 40대입니다. 근데 우리의 업이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어머님들이 이렇게 알아보시지만 이걸 진짜로 이 혜택을 가져가야 되는 건 10대 애들이에요. 10대 아이들은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들이붓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냐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간도 아껴야 되고 아이들 공력도 아껴야 되고 아이들을 쓸데없는 대로 안내를 안 하기 위해서는요. 핵심은 자료와 관리예요. 관리 아까 막 열심히 얘기하던데 무슨 뭐 러닝이니 뭐니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관리는 조금 차원이 다른 관리입니다. 우선 자료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저희가 칼리지보드 협업한 시스템 이것도 블로그에 올렸더니 누가 저희를 신고했어요. 그래서 소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이 계속 있을 겁니다. 예, 소명이 안 됐다면 그 글을 내렸어야 됐거든요. 칼리지보드가 그렇다고 저희한테 문제를 줬다는 건 아니에요. 칼리지보드는 저는 미국 프린스 리뷰를 통해서 같이 협업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저희는 프린스 리뷰 학원이잖아요. 그죠? 저희가 쓰는 온라인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저는 러닝보드라 저희가 부르고 있어요. 영상을 보고 계신 어머님들 중에서 러닝보드를 지금 과외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제가 막 저희 러닝보드 매니저가 막 연락해서 뭐 관리도 해드리고 혜택 보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게 저희가 새로 이제 런칭한 건데 저희가 그러니까 SAT 시험 시스템인 거예요. 새로 런칭한. 근데 우리 작년에 프린스룸에 다녔는데 니네 SAT 시스템 있었는데 예, 그거 갈아엎었어요. 왜냐면 2월 달에 칼리지보드가 디지털 SAT를 예전 시험과 다 갈아엎어버리고 새로운 유형으로 이제 가겠다라는 걸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 100방으로 알아봤습니다. 뭔 얘기인지 정확하게. 근데 뭐 영업 비밀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그러니까 2023년이랑 24년 초반 자료는 적어도 프린스턴 리뷰에서는 쓸데없는 자료입니다. 이거를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25년 2월 이후에 오버홀링이 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곳은 전 세계도 거의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물론 뭐 칼리지보드 걔들 뭐 빼고 미국 프린스턴 리뷰도 아직 안 끝났어요. 근데 좋은 자료를 써야 되는 거 너무 간단한 이유죠. 저희 아이들 쓸데없는 거 풀리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 시스템이라든가 하다못해 뭐 폰트, 배치, 크기 이 보여지는 어떤 형상을 당연한 얘기지만 실제 디지털 SAT 칼리지보드 시스템과 동일하게 만들었죠. 요거는 저희 그 나중에 그 5월 초에 저희 재학생 아이들 시험지 다 보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선택한 학원이 얼마나 많은 비용과 노력과 에너지를 여기에 쏟고 있는지를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좋아야 돼요. 기출 다 다른 학원도 갖고 있다. 예, 알고 있어요. 기출 다 갖고 있어요. 기출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 시스템을 아이들을 진단하고 전문가가 정확하게 반발 작업을 앞에서 이끌 수 있는 시스템에 녹아들어져 있는 이 자료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출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문제 패턴 알고 있나요? 이거 좀 글씨가 좀 작나요? 저희가 작년 10월 시험이랑 12월 시험에서 아이들이 써준 저희 후기입니다. 직전 특강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모듈 1은 수학, 영어 둘 다 난이도가 쉬운 편인 것 같아요. 프린스랩의 SAT 책에 있는 단어 리스트 속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저희 단어집 유명합니다. 단어집은 제가 직접 다 만들어요. 정말 실제 시험과 유사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직전 특강에서 풀었던 기출문제 몇 개가 나왔다. 이건 진짜 영업 비밀인데 옛날부터 사실 대학 SAT는 그러니까 SAT는 아직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있는 5월 시험 유출되고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출해봤자 애들이 시험장 들어가서 푸는 시험지가 다 다릅니다. 그것 때문에 SAT 칼리지 보드가 디지털로 바꾼 이유도 있거든요. 어쨌든 유출은 의미가 없지만 문제 나오는 패턴을 이해하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단기간 고득점이 필요합니다. 문제 나오는 패턴을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대략 한 영어 수학 다 합치면 100문제인데 100문제 다 저희가 무슨 유출한 것처럼 자 요거만 풀면 돼.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저희가 어떤 특정 건물 3층에 있거든요. 지금 계신 분들은 말씀드리자면 저희 4층에 지금 다른 거 들어와 있는데 옛날에 있던 학원이 그걸로 유명해가지고 예전에 뉴스에 나오고 저희도 막 같이 나온 적 있어요. 저희 3층에 있으니까 그때 저희 학생들이 그 원장님이었어요. 우리 연락 엄청 왔었는데 우리 애들은 아닌 거 알거든요. 어쨌든 유출은 나쁜 거지만 문제 패턴을 알고 있어야죠. 이게 한국 GR이라든가 토플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통 이제 문제 패턴을 알고 들어간 애들과 안 알고 들어간 애들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예전 SAT 2400점 SAT 시절에는요. 1월 SAT가 있었어요. 1월 SAT는 아시아 버전, 인터내셔널 버전 1월 SAT는 2년 전 12월 US 버전이 그대로 리핏된 적이 있어요. 매년. 이거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때 겨울 특강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제가 옛날에 그냥 강사만 할 때는. 시간이 흘러.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출이 아니고요. 문제 패턴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어야 단기간 고득점 훨씬 더 가까이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좀 기대하시고 그다음 관리 말씀드려 볼게요. 관리.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도 많은 고민을 해요.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한번 했던 게 있습니다. 사전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책이요. 스프링 스터디 플랜이라 해가지고 2021년, 2년, 23년에 왔던 애들은 저희가 미리 등록하시면 요게 한 300장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책이었어요. 요거를 다 보내드렸어요. 택배로. 그리고 거기 안에 보이시는 것처럼 라이팅 스킬 빌딩 샘플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잘 모르는 문법 같은 거 막 비법도 담고 막 이렇게 진짜 열심히 만들었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죠. 여름 특강 하기 전에 좀 공부하고 오고 그다음 공부할 수 있는 플랜도 다 안에 넣어놨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봄에는 확실히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은 것도 있고 AP 공부하랴, IB 공부하랴, 학교 공부해, 학교 활동에 또 그냥 개인사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걸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했을 때 물론 저희 고객들 어머니와 아버님도 고객이지만 어머님 아버님만 기분 좋았던 거예요. 와 여기 이런 것도 주네. 우리 애 이거 시켜야지. 야 이거 공부해라. 야 엄마 안 해요. 효과가 없었어요. 솔직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사전 관리는 저희가 조금 이거는 현실성이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아까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특강 충분히 빡세죠. 저희 9 to 6로 먼데이 to 프라이데이에 아이들이 그렇게 안 살 텐데도 저녁엔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은 남길 거고 숙제도 있고 그다음 가장 높은 반 기준으로 5개, 4개, 3개 일주일에 그렇게 많이 푸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강은 충분히 빡세요. 어느 학원보다 빡세기로 유명하고 저희가 매년 한 서너 명 아이들이 낙오합니다. 도저히 못하겠다 나갑니다. 그럼 제가 알아요. 우리 잘하고 있구나. 그냥 그게 무슨 이상한 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럼 이제 안내해줘요. 그냥 월수금하는 학원 가라고. 그게 맞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다고. 네 잘못 아니라고. 우리 시스템이 이런 거라고. 자, 그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 후기 학원 이후 대비를 잘 못하였다. 요 후기 때문에 만든 사후 관리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즘 아이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옛날에 그러니까 2000 하다못해 10년 전만 해도 아이들이 막 여름 내내 SAT하고 막 ACT하고 흔했어요. 10주도 하고 8주 되게 흔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6주 이상 좀 힘들어해요. 받아들이자고요, 솔직히. 6주 하고 그러니까 8주 하는 애들도 4주 하고 한 주 휴가 내고 4주 하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보통.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만큼 빡세게 가르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한 8월 10일 정도면은 계약 때문에도 있고 뭐 그냥 저기 뭐냐 그 뭐 가족 여행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또 뭐 아이비 선행 그래 2준 하고 가야죠 이래서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쯤 되면 SAT 학원을 못 다닙니다. 보통 저희도 8월 한 10일 이후부터는 좀 한가해요. 제가 8월 23일이 올해는 SAT 시험인가 24일인가 그때까지 특강은 지속되지만 그러니까 그 SAT 8월 10일에 끝났다 쳐요. 그 다음에 8월 23일까지 2주의 시간 동안 급격하게 이걸 잃어가요. 급격하게. 그러니까 정말 뾰족하게 만들어 놨더니 이게 뭉툭해져요. 학원 이후 대비를 잘 못하였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올해는 9월 13일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만 놔둔다고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10월 3일 날 시험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애들한테 얘기해요. 야, 10월 3일까지 솔직히 덥잖아. 니네 반팔 입잖아. 우리 10월 3일까지가 여름이다. 얘기하면서 애들도 네네 하죠. 애들 착하니까. 근데 여건상 뭐 출국해야 되고 뭐 어디 뭐 제주도 가야 되고 뭐 어디 뭐 지방 국제학교 아니면 한국인 국제학교 다니고 계약하고 이러니까 아이디가 8월 초만 돼도 좀 학원을 못 다녀요. 근데 그 이유도 대비 저희가 해드려야죠.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험인데요. 그래서 사후에 휴가 관리 좀 말씀드리고 오늘 웨비나를 좀 마칠까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이용하신다고 했을 때 제발 프린스 리뷰 오케이 좋네. 거기 뭐 6주 등록 오케이 6주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 저희를 한 70%만 활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저희 진단 프로그램도 되게 좋게 저희 특허 진행까지 하고 있는 진단 프로그램도 있고 그걸 떠나서 보시면 저희가 압구정역에서 1분 거리에 있습니다. 대로변에 있어요. 그래서 렌트비가 되게 비싸요. 어쨌든 이 대로변에 있습니다. 1분 거리에. 그럼 압구정에 올 수 있을 때는 오프라인 특강을 추천드려요. 그 이유는 아까 제가 길게 말씀드렸죠. 정말 아이를 속된 말로 저희가 조져버릴 거거든요. 정말 어떻게든 진짜 5kg라도 고득점을 만들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미국으로 뭐 어디 뭐 동남아로 아니면 제주도로 아니면 뭐 수도권 어딘가로 떠나갑니다. 여름이 끝나면 광복절만 지나도 우리 아이들 쌤 감사했어요 이렇게 편지 하나 남기고 떠납니다. 그때는 러닝보드라는 걸 통해서 러닝보드는 자체 LMS 과외입니다. 저희가 뭐 그냥 뭐 줌으로 과외하고 저는 그거 싫어요. 러닝보드라는 어떤 저희 틀 안에서 아이들이 똑같은 관리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저희 러닝보드 2라 해가지고 인강이 올 여름부터 출시가 됩니다. 이건 SAT만 할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그래도 셀프 페이스로 공부를 하면서 이런 과외나 오프라인 특강을 병행했을 때 큰 효과가 나오는 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자료 되게 좋으니까 자료만 구매 많이 하시거든요. 또 인강도 잘 찍고 있으니까 인강 구매하시는 거 좋은데 이 관리가 안 들어가면요. 이 비용망 시장에서 아이들이 안 됩니다. 제가 진짜 제 경험상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볼게요.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뭔데? 자, 저 4가지 학생의 어떤 그 페르소나를 좀 써봤어요. 맨 왼쪽에 있는 아이는 캘리포니아 거주하고 있는 이제 12학년 되는 애예요. 특강 들어왔어요. 한 8주 들어요. 얘는 오래오래 듣네요. 8주 듣고 미국 가서도 이제 한 2, 3주 동안 혹은 10월 시험까지라면 8주 동안 인강을 구매하겠다는데 관리 프로그램을 하고 싶대요. 사후관리 프로그램? 뭔데? 좀 더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페르소나 학생은 자카르타에 사는 9학년 학생이에요. SAT 처음 합니다. 근데 한국에 여름에 올 여건이 안 돼요. 근데 저희가 자랑하는 프린스 리뷰의 이 관리나 자료를 경험하고 싶어요. 그럼 이 아이는 온라인 수업 저희 하거든요. 여름 특강 때 그거 하고 또 사후 관리와 막판에 얘는 좀 점수가 좀 잘 오르네요. 막판에 과외를 넣어가지고 올해 이제 11학년 올라가는 아이니까 올해 SAT를 끝내고 싶은 거죠. 세 번째 아이는 제주 국제학교를 다녀요. 9월에 또 12학년이 돼요. 근데 얘가 되게 특이하게 그룹형 수업을 너무 싫어해요. 그냥 어렸을 때 과외를 많이 했고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무슨 군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들께 이게 진짜 그게 맞다고 아이들 진짜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까지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후 관리를 늘 거예요. 네 번째 페르소나 학생 한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어디 외고를 다니나 봐요. 근데 이 학생은 비용에 조금 민감해요. 그래서 조금 비용이 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는 오프라인 특강보다는 사후 관리 8주와 인강을 통해서 충분히 학생이 점수를 만들 수 있다 판단하는 거죠. 그럼 자꾸 이 사후 관리 하고 있는데 10월 시험으로 예시를 드려볼게요. 이게 사실 어떻게 나온 거냐면 우리나라 업체 중에 밀당 PT라고 있어요. 밀당 PT. 그 업체가 좋냐 안 좋냐를 떠나서 그 업체에서 일했던 이제 저희가 직원분들이 좀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표님. 여기는 그럼 아이들이 인강이든 과외든 다 좋은데 그것만 듣고 과외도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잖아요. 인강도 뭐 애들이 뭐 셀프 페이스가 말이 좋지 뭐 매일 공부한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페이스로.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걸 PT처럼 짜주는 스케줄링 하는 게 밀당 PT 핵심인데 그런 것들을 유학적으로 접목을 시키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자, 한 예시로 지금 들어볼게요. 10월 4일을 위해서 준비한 학생이에요. 8월 8일까지 프린스홀의 특강을 수강해요. 오프라인 특강을. 근데 그때 끝났어요. 아, 어떡하지? 근데 뭐 출국은 해야겠고. 근데 10월 4일까지 8주나 남아있고. 그래서 저희 인강을 8주치를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그 자료들도 구매를 해요. 근데 인강을 보고 뭐 자료 구매는 결국은 저희 러닝보드 시스템 들어서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풀고 난 다음에 거기에 결과치를 가지고 약점을 메꿀 수 있는 플랜을 저희 일주일에 짜줄 거예요. 그 다음 2주치에는 똑같이 합니다. 그럼 그때 약점 늘든 줄든 그 똑같이 짜줘요. 그거를 8주 동안 계속 하는 건데 이거를 올 여름부터는요. 올 여름 중간에는 저희 아이들 중에 휴가 내는 애들이 있거든요. 중간에. 예를 들어 3주 다니고 힘들고 아니면 가족여행 있어도 1주 쉬고 또 3주 마저 듣는 그 일주일 동안 저희가 다 무료로 좀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또 특정 자료, 아주 좋은 자료, 거기에 붙어있는 인강, 그리고 저희가 그걸 공부할 수 있는 PT, 공부 스케줄을 짜주는데, 야, 화이팅! 이렇게 애들은 또 안 됩니다. 위클리 리포트를 그거에 베이스로 해서 어머니께 계속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학습 진행을 1회 이상 진행하지 않을 시 경고가 계속 나갈 거고, 2회 미진행 시 어머님께 노티가 나갈 거예요. 물론 어머니께서 우리 아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발리 놀러 와가지고 지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이해해달라. 그럼 제가 당연히 이해하지만, 그러니까 이 SAT 공부든 이 훈련형 공부를 모듈형으로 생각해 보세요. 1주, 2주, 3주, 오케이, 오프라인으로 막 레고 블럭 쌓듯이 1주, 2주, 3주 오프라인. 그 다음 요주는 오케이, 자, 이 PT 시스템, 사후관리 시스템 1주 넣자. 인강이랑 아주 질 좋은 자료와 그 다음에 이들이 짜주는 PT 프로그램 일주일 하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그 다음에 요때도 하나 넣어보자. 우리 가족여행 또 가야 돼. 가족여행이 좀 많네요, 이 집은. 이런 식으로 모듈형으로 짰을 때도 이게 끊김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또 먼저 처음 나온 거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이제 저희가 처음 회의했던 이유가 아이들이 대부분 8월 8일, 8월 15일 날 끝나니까 특강이. 근데 야 진짜 열심히 해라 너 진짜 너 내년에 또 오면 죽는다 막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뭐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쌤 그럼 뭐 공부 플랜을 짜주든가요. 이런 애는 없죠. 애들이 착하니까. 근데 저희는 케어하고 싶어요. 저희가 아무리 뭐라도 내년에 안 왔으면 좋겠어요. 올해 평균 한 6주 듣고요. 저희 학원 내에서 240점 높이고요. 근데 실제 시험 가서 1550 받고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머님들도 조금 더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한데 그 능동적인 대처 속에서 저희가 들어가서 관리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게 저희의 사후관리 시스템입니다. 별거 아니라고요? 꽤 별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양질의 자료와 정말 좋은 측정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거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어머니 저희 자료 좋고요. 어머니 기출 다 들고 있고요. 그거 2003년부터 그 얘기했을걸요. 대한민국에서. 2003년에 뭐예요? 90년대에도 그냥 아예 빼돌렸다 하던데. 그거 안 통해요. 요즘 애들은 아시잖아요.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변화하는 그 동기부여의 순간은 언제 온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진정으로 이거 내 했을 때 진짜 바뀔 거는 신념이 들어와야 돼요. 그럼 주위에서 얼마나 열심히 자기를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는 관리와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는 자료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평가하고 정확한 플랜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특강은 당연히 제일 신경 많이 쓰는 부분이죠. 강사분들, 저희 강사들도 작년에 저희 강사 평가하면은 그 꼴등 2명 하는 분은 저희가 재계약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근데 그 1, 2등하고 이런 강사들 저희가 붙잡느라고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강사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제가 오늘 강사 얘기를 많이 안 한 이유가, 그러니까 저도 이게 좀 짜증나는 부분인데, 다 진해 강사가 하면 1타 강사래요. 어제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진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 업계가 욕을 먹는 거죠. 근데 시스템적으로 확 잡아놓고 그 안에서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근데 우리 아이들, 요즘 아이들 얼마나 능동적입니까? 어머님들도 그렇게 능동적으로 아이들이 되라고 유학을 보낸 것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좋은 거죠. 능동적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난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근데 가장 그래도 추천드리는 거는 이 진한 과정. 정말 이 땀나고 정말 짜증나고 욕 나오는 이
강한 세게 하는 이 과정을 한번 겪은 다음에 그 다음 아이들에게 맞춤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게 러닝보드의 과외든 러닝보드 2에서 만든 저희 인강이든 아니면 사후관리 프로그램이든 요거를 넣었을 때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의 점수는 정말 고득점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저희의 비법이에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머님들이 요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이거 좀 짧게 할 겁니다. 진단을 하셔야 돼요. 무슨 SAT 진단 많이 한다며. SAT 진단 말고요. 아카데미 인덱스라고 해서 GPA와 SAT를 유펜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대로 제가 좀 갖고 와가지고 만든 저희 진단이 있고요. 커먼 노덜 스코어는 커먼 앱이 200몇 가지 쓰는 칸들이 있잖아요. 그 커먼 앱 그 원서에. 그중에 70몇 가지가 평가 요소거든요. 그 70몇 가지의 평가 요소들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가중치를 줘가지고 저희가 아이들을 점수를 40점 만점을 저희가 만듭니다. 그걸 또 대학별로 점수가 또 다르거든요. 프린스턴은 뭐 38점, 뭐 예를 들어 에머스트는 뭐 37점 이래가지고 대학들이나 학생들 이제 비교 분석하는 진단표가 있고요. 4LST는 아이들의 학습 습관 테스트예요. 조금 결이 좀 다릅니다. UNI나 Making Caring Common. UNI는 대치동에서 쓰는 아이들의 학습 스타일 테스트고요. Making Caring Common은 하버드 교육대학원에서 쓰는 거예요. 제가 요즘 갖고 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합쳐가지고 만든 아이들, 그러니까 캐릭터. 뭐 아시잖아요. 뭐 SAT만 잘 본다 대학 잘 가는 시절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이들이 어떤 캐릭터를 메인 에세이, 서플리멘터리 에세이에 추천서에 배치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진단을 저희 SAT 하러 오셔서 꼭 받아가세요. 저희는 그 SAT 학원만 하지 않아요. SAT는 전체 프로세스의 6분의 1, 16.7777%입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들에서 전략적인 부분, 정확하게 진단하는 부분, 또 수행하는 부분, 또 제일 중요한 결과를 만드는 부분. 올해 저희 3.3으로 NI 부친에 있습니다. 저희 올해 3.6으로 워싱턴 유니버시티 세인루이스 그 12위 학교 거기 보내내 있습니다. 저 올해 버클리 부친 애가 버클리 그 홈페이지에 그 신입생 점수에 절대 못 미칩니다. 그 USC 저 SAT 없이 보내도 수두룩합니다. 뭐 아이비리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요런 아주 높은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SAT를 까시고요. 그 위에 어떤 전략적인 부분을 가지고 또 아이를 빛나게 할 수 있을지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사실 그동안 설명가 이 부분에서 워낙 많이 말씀드린 부분이라 그래 요런 것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한 펜싱협회 제가 부회장이거든요. 그래서 펜싱 대회하는 거 막 인구 소멸 지역에서 해요. 막 거기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 되게 유명한 병의학 그 연구소랑 저희 연결되어 있는 프로젝트도 있고 다양합니다. 인턴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하시든 미국 대학 입시를 위시로 하여 최상위권 대학이나 아니면 저번 설명회 때 많이 말씀드렸던 중위권 아이들이 20, 30위권 대학을 어떻게든 붙이는 요 진한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꼭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 SAT는 어쨌든 막판에 대학 얘기를 좀 드리긴 했지만 1시간 내내 말씀드린 요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이 4월 29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늦게 말씀드린 부분도 없지는 않겠지만은 내일까지가 할인이 가장 높습니다. 할인은 좋은 겁니다.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인보다 훨씬 더 한 10,000배 더 중요한 거는 단기간 고득점이겠죠. 충분히 고민하시고 또 심층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를 비롯해 저희 원장님, 부원장님 또 상담하시는 전담 실장님이 항상 대기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고 혹시 가끔 거의 저희 기등록생분들이 설명해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음 주 정도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러닝보드 저희가 자랑하는 자료 보내드릴 거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AP 기간이라 혹시 못 풀까봐 먼저 보내드리되 천천히 푸셔도 괜찮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말하다 보면은 여기 가끔 이게 이게 질문 같은 거 보내주시는데 오늘은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남겨주신 게 딱히 없다 보니까 제가 뭐 잘 설명을 한 건지 아니면은 뭐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없는지 좀 걱정이 되면서도 뭐 다 열심히 설명했나 싶기도 하고 네. 자, 어쨌든 마지막 마무리는 아까 계속 한 10번은 말씀드렸던 단기간 고득점이라는 가치 안에서 SAT를 움직이셔야 됩니다. 여기 안에서 이 비용망 시장이라는 개념, 지속적인 동기부여와 지속적인 어떤 피드백과 맞춤 동기부여, 그리고
사후 관리, 그러니까 특강 때 관리는 당연한 얘기고요. 사후 관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특강 때 흡수한 것들이 끝까지 이어지고 또 새로운 학습도 일어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막판에 약간 홍보처럼 끝나가 좀 죄송한데 어쨌든 오늘 SAT 위주로 한 설명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거고요. 혹시 심층적인 상담, 개인적인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그 프린선 리뷰 저희 그 카톡에 한국말로 그 친구 추가 거기에 프린선 리뷰를 치시면 저희 채널 연결되거든요. 거기서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전화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메일 주셔도 되고 어떤 식으로든 연결이 필요하신 분들은 도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살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가 있는데 네, 여기 있네요. 압구정의 프린선 리뷰 전 세계 어디든 러닝보드입니다. 앞으로.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앞으로 80시간 정도 리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